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K-뷰티라고 해서 네. 화장품이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케어 제품들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보면은 네. 처음 들어보는 성분도 너무 많고 어떻게 뭘 골라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제가 올리브영에서 랭킹 높은 제품들 성분 몇 개 가져왔는데 네. 혹시 이 성분들의 특징과 어디가 좋은지 한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한번 볼까요? 로즈 PDRN 로즈 PDRN. 화장품은 사실 피부과 의사라고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 제품은 잡티크림이라고 꽤 유명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봤던 이런 제품이거든요. 보면 이제 로즈 PDRN이라고 해서 이 제품 이름 자체는 원래 잡티크림으로 유명을 한데 이 잡티크림으로 원래 유명했던 성분에 PDRN 성분까지 들어가서 이제 조금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쥬란 들어본 적 많잖아요, 그죠? 워낙 유명하긴 한데 리쥬란이라고 해서 히트를 친 이런 피부 재생 크림이 이제 PDRN인데, PDRN이 뭐냐면 폴리 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연어에서 이제 추출된 DNA 성분이에요. DNA는 되게 중요한 어떤 피부 재생 신호를 보내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PDRN 성분이 처음부터 어떤 미백 화장품으로 쓰여진 건 아니고 한 1960년대 정도에 이탈리아에서 개발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약간 심한 욕창이라든지 피부 이식하고 나서 상처 회복을 좀 도와주는 상황이라든지 약간 만성 이렇게 상처 같은 거를 회복시켜주는 제품으로 원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PDRN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서 재생 신호를 유발해서 거기다가 제품을 넣어주면 피부 재생이 다시 촉발이 돼가지고 좀 오래된 상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데 만들어진 의료 제품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고, 이제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도 들어가고 변성도 되고 하면서 화장품 성분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로즈 PDRN이라는 거는 원래 일반 PDRN은 이제 연어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거를 장미에서 이제 추출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로즈 PDRN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의료에서 사용되는 PDRN이랑 성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피부 재생이나 피부 상처 회복이나 진정 효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성분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이 PDRN이 잡티를 회복해주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잡티의 기능이 영양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시각처에서 허가가 된 성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타민 C, 알부틴, 그 다음에 나야시나마이드, 이 세 가지 성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이게 사실은 핵심적으로 이 세 성분이 딱 골격을 잡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PDRN까지 들어가서 피부 재생까지 촉진해서 이번에 새로 런칭된 제품이어서,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우리 기미 잡티를 완벽하게 없앤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을 해서 한번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약간 유지 보수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확실히 기미나 잡티, 그 다음에 피부 약간 색감 이런 것들을 예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 시카, 이 두 가지 제품은 서로 다른 성분인데요. 레티놀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레티놀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A에서 유도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엑시드. 우리 옛날에 엄청 핫했던 성분이 스티바 크림이라고 환자분들이 엄청 많이 찾으러 왔던 제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타민 A는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의 이 각질 세포들을 이제 턴오버를 잘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묵어있는 각질들을 밖으로 이렇게 빼내고 새로운 각질 형성 세포들을 이렇게 촉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오래된 각질 형성 세포에는 멜라닌도 좀 묻어 있고, 그다음 피부 노화된 성분들도 있는데, 이 레티놀 성분을 발라주면 각질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피부가 좀 밖으로 쭉쭉쭉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부를 올려주는, 건장해주는, 턴오버를 유발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레티놀 비타민 A 성분 자체가 이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발라주면 각질이 밖으로 잘 탈락이 되니까 모공에도 되고 약간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레티놀 성분의 함량과 화장품 성분에 쓸 수 있는 레티놀 함량은 좀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도 낮은 농도긴 하지만 안전하게 이렇게 계속 써주면 좀 노화되어 있거나 묵어 있는 각질을 밖으로 빼주는 좋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레티놀 성분이고, 여기 시카라고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시카 성분 들어가 있는 요즘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시카 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이제 병풀잎 성분에서 추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병풀잎이 뭐냐면 그냥 풀이에요. 풀, 약간 약초 같은 풀인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호랑이 풀이라고 유명했던 거예요. 들어보셨겠지만 왜 이게 호랑이 풀이냐면, 호랑이가 이제 산속에 막 다니면서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얘네들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피부과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민간요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어떤 풀잎에 가서 이렇게 피부를 비볐더니 재생이 잘 되는 거예요. 호랑이들도 그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데 그 풀 이름이 병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풀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대표적인 게
마데카솔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병풀잎에서 나오는 재생 성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마데카솔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피부 재생이나 상처 회복, 그 다음에 진정 효과, 항염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레티놀이라는 각질 형성 세포를 밖으로 빼는 성분과 피부를 재생해주는 성분들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들이 요 흔적 세럼이죠. 말 그대로 흔적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몸에 남아있는 안 좋은 성분들이 흔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빼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레티놀이나 시카 성분들이 들어간 게 많고, 이 제품은 특징적으로 보니까 이 병풀이 주로 한국에선 잘 안 나오고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나 아시안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병풀잎을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조금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든 병풀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출한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R에는 상처가 났을 때 DNA니까 이제부터 너 상처 회복 시작해,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시카나 레티놀 같은 거는 그런 신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분들이 역할을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줄렌이랑 나야시나마이드, 이게 좀 성분이 각각 달라요. 아줄렌이라는 게 이 제품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야시나마이드는 비타민 B2 성분이고, 예전에 어르신들 쌀뜨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맑아진다고 해가지고 쌀뜨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쌀뜨물이 나야시나마이드 비타민 B2가 있는 거고요. 나야시나마이드는 워낙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어서 웬만한 화장품에는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아줄렌이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이 핵심 성분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약초 성분 이에요. 꽃잎 차로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캐모마일이라고 해서 이제 스페인이나 약간 유럽 쪽에서 사용하던 이런 제품, 약초 제품에서 이제 어떤 성분을 추출했더니 그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추출됐고, 그 성분이 아줄렌이라고 하는 건데, 아줄렌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성분들이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고 약간 피부가 뜨거워지는 경우들, 염증이 나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컴다운 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피부가 좀 홍조기가 있거나 예민하거나 여드름 났다가 이제 붉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면 이게 불이 많이 꺼지고, 그래서 우리 가끔 카모마일 같은 티 먹으면 좀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 전에 마시라고. 그런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컴다운 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카모마일에서 나오는 재생 성분이나 안정 성분이 이 아줄렌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줄렌 제품은 근데 저희도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약간 아무래도 민감한 피부나 예민한 피부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 좀 좋은 성분의 아줄렌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줄렌은 피부 진정, 재생,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열을 식혀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쿠알라는 뭐 스쿠가 약간 샤크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바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스쿠알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게 약간 수분감이나 보습감이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상어가 물속에서 다니는데 상어의 간에서 처음에 유래가 됐었어요, 이 스쿠알란이. 그래서 상어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도 피부가 좀 촉촉하기도 하고 산소도 충분하게 잘 흡입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잘 머물면서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가 도대체 상어는 어떻게 이렇게 심해에서도 잘 유지하고 피부가 촉촉할까 고민을 하다가 상어를 간을 봤더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상어의 간에 포션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보통 이제 동물에서 간의 포션이 막 5%, 10% 이런 거긴 하지만 상어는 25%의 간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간 중에서 이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이 피부 수분감을 좀 형성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머물고 있다고 해서 처음에 발견된 게 이 스쿠알란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체에 피지 성분이 있거든요. 그 피지 성분 이름이 스쿠알렌이라고 해요. 스쿠알렌. 그래서 이 자연 보습 피지 성분이 스쿠알렌인데 이거는 조금 불안정하거든요. 그거를 좀 안정화시켜준 게 스쿠알란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상어 간에서 추출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당연히 이제 상어에서 잡지는 않고 이제 식물성으로 해가지고 사탕수수라든지 아니면은 올리브 같은 식물에서도 이게 충분하게 추출해가지고 피부 보습 역할을 해주는 성분들을 바르는데, 요거는 이제 바르면 이물감이 없이 그냥 피부가 촉촉해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체에 있는 피지랑 성분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발랐을 때 발림감이 싹 스며들면서 보습력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쿠알란 성분은 이제 피지 보습이나 성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는 너무 좋아요. 다
다 좋아요. 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래서 피부에는 당연히 비타민C가 아까 대표적인 미백 성분이기도 하고 다 좋아요. 콜라겐도 합성시켜주기도 하고 엘란스틴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각질세포도 좀 턴오버 시켜서 매끈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게 비타민C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바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먹는 거를 먹어서 피부에 가기에는 너무 함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바르면 참 좋은데, 단점이 비타민C가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게 발리면 발리는 족족 피부에 다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얘가 빛에도 예민하고 열에도 예민하고 온도에도 예민하고 다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공기 중에 잠깐만 놔둬도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변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요즘에 우리가 쓰는 것들은 대부분 비타민 유도체라고 그래서 이걸 조금 안정화시킨 제품을 쓰는데, 아무래도 유도체라고 하는 거는 순수 비타민보다는 성분 자체의 효과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함량을 발라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요거를 어떻게든 이제 잘 안정화시키기도 하고 특허를 걸어서 이렇게 좀 제품 자체를 잘 보관할 수 있는 병이나 통을 만들어 가지고 순수 비타민을 좀 오랜 기간 동안 변성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C 자체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요 밀폐요법이든 아니면 색깔이든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순수 비타민을 이렇게 잘 오래 할 수 있는 성분이 있고, 요게 이제 바르면 이제 아무래도 비타민 자체가 유도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피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안정성만 잘 증명이 되었다면 좋은데, 제가 좀 공부해본 바로는 뭐 100% 이렇게 막 계속 안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비타민 D 유조체보다는 훨씬 더 순수 비타민 성분이 많고 이제 안정화를 일정 부분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그래도 유도체보다는 조금 더 미백이나 재생이나 피부 결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성분들이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피부과에 와서 이제 그런 성분들을 쓰는 거랑 그쵸. 화장품에서 이렇게 쓰는 거랑 어떤 차이가 만들어낼 수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성분도 동일하고 하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함량 자체가 좀 달라요. 이 피부과에 쓸 수 있는 함량이랑 화장품으로 이렇게 허가되어 있는 함량 자체가 법적 기준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함량이 있고, 그다음에 좀 막 발라도 이제 부작용이 없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함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함량 자체가 다르고, 두 번째는 일단 투과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이게 겉으로만 맴돌고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 않으면은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그 투과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2차적인 기구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기를 걸어서 이제 비타민C를 더 깊이 우리 몸으로 전달시켜주는 전기 영동요법이라는 기구를 쓰기도 하고,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에 있는 홀을 조금 더 만들어줘서 성분들이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레이저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적정한 제품이나 적정한 용량을 적정한 시간에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의료진들을 통해서 조금 용량이나 함량이나 시간이나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좀 깊이 하면 확실히 병원께 조금 더 효과가 있긴 한데, 꾸준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은 이제 꾸준히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름도 되게 생소하고 복잡한 이제 화장품 제품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이렇게 성분 자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꾸준히 내 몸을 통해서 바르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한국 제품들 진짜 좋거든요. 한국 제품들이 외국으로 진짜 수출이 많이 되고, 외국 제품들도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외국 태그만 붙여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 제품 나오는 K-뷰티 제품들을 좀 믿고 신뢰해도 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생각해서 꾸준히 자기를 관리하면서 좋은 제품을 한번 발라보시고 건강한 피부나 좋은 피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였습니다.